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에서는 네이버 이것만은 알고 보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코로나 급락을 한 후요. 급락을 하는 시장 속에서 3월 이후 3월 중순부터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언택트 관련으로 카카오와 같이 굉장히 상승이 나왔던 그러한 시총 상위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게 3.01%를 코스피에서 차지하면서 비중을 차지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3위 업체다 코스피의 경우라는 부분 체크해 볼 수 있겠고 시총이 보시면 전일 기준에서 48조가 넘는 상당히 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 하락, 중요한 가격 라인 그런 부분 이야기하기 전에 좀 이것만은 알고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기사가 작년에 나온 기사예요, 작년에. 작년에 나온 기사고, 실제 이 기사가 나왔을 때, 포털에서도 실시간 검색어 올라오면서 굉장히 핫했던 그런 상황인데, 라인과, 네이버 라인과 야후제품이 통합한다는 내용이고, 이 라인은 우리나라에서 카카오 그리고 중국에서 위챗, 일본에서는 라인이 이 메신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라인은 네이버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운영하는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과 야후제편이 통합을 한다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최근 8월에 일본 공정위에서 합병 승인이 나와서 여러 가지 협력이 기대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라인이랑 합병하는데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최근에 증권사에서도 이렇게 나왔어요. 네이버 3분기 이익 개선, 내년에도 고성장 이런 나오면서 여기서 봐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중요하게 본 게 여기. 이 단기적으로 매 분기에 800에서 900억의 영업 적자를 발생시키는 라인이 이 이제 야후 재팬이랑 합병을 하면서 연결 법인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물론 이게 네이버에 발목을 많이 잡는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지만 금액인 만큼 지분법상 네이버에 안 좋은 재무제표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던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가면 재무가 좀 더 영업이익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다. 당기순이익이 개선될 수 있다. 지분법상 마이너스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순이익에 대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알고 이 부분을 알고 보자라는 의미에서 영상을 찍었고 이제 요 부분 이제 이해됐으니까 차트로 넘어가서 과연 네이버가 어떻게 중요한 가격이라든지 또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보시면 일단 네이버 이렇게 오늘 기관이 좀 샀어요. 이렇게 연기금은 팔았는데 이렇게 진행됐고 지금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가운데 외국인이 최근에 샀고 기관이 이렇게 산 상황인데 기관이 그닥 이게 어쨌든 코스피에서 기관이 계속 매도를 했기 때문에 결국 네이버 쪽에서도 시총 상이니까 계속 매도를 했겠죠. 그리고 조금 더 보면 여기 7월에는 좀 기관이 샀었는 게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차트를 봤을 때 20일 이동평균선은 여기서 깨졌어요. 깨지고 추가로 60일 이동평균선도 깨졌다. 깨지고 지금 약간 여기 중간값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중간값 결국에 6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의 중간이라고 볼 수 있는 대략 90일 이동평균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가격 이동평균선 보통 이렇게 쓰지만 요 5랑 10 그리고 20과 60 그리고 60과 120의 중간 정도 가격도 좀 중요하게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게 한번 이렇게 지지를 받고 깨지는데 어딘가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오는데 그게 보통 60일 강한 종목의 경우 그냥 60일 이동평균선에 밀리지 않고 이 중간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20일 여기서 2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이 중간에서 반등이 나온 다음에
뭐 움직이다 다시 깨고 여기서, 물론 여기서 만약에 62동평균선 한번 지지했었으면 더 좋아요. 근데 하지만 여기 중간에서 지지하고 올라온 상태에서 지수 영향도 있으면서 이 네이버가 하락하면서 지수에 영향도 준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흐름 나오면서 여기서 턴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간 정도. 지금 그럼 이 네이버라는 게 어쨌든 지분법적으로 이제 안 좋은 부분이 이제 곧 사라질 건데,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었던 부분이 연결법인에서 제외가 되면서 사라질 텐데, 그러면 긍정적인 건 알겠다. 그러면 차트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 강력한 저항은 32만 5천 원이 되겠죠, 일단은. 하지만 여기 이동평균선 22 이동평균선이라든지 60 이동평균선의 저항이 당장 눈앞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요 하단 요 양봉 두 개의 저가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살짝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32만 5천 원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주관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기를 이탈한다면 조금 더 27만 5천 원에서의 지지 가능성도 봐야겠고 여러 가지 가능성 봐야겠는데, 탄력이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죠. 특히 뭐 카카오보다도 뭐랑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카카오보다 좀 약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다른 이슈가 있긴 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약한데 시총도 커서 좀 덩치가 큰 만큼 둔한 것도 없잖아 있겠고. 그런데 지금 얘를 만약에 매수 관점을 본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애매하죠. 뭔가 되게 일봉상으로는 애매합니다. 근데 월봉상 큰 흐름을 봤을 땐 지금 5월 이동평균선에 지지를 받으면서 땡겨주는 첫 음봉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볼 수 있겠고, 주봉으로 봤을 땐 여기 20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지지가 나오고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여기서 뭐 막힐 수 있는 흐름이 분명 없잖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시 뭐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분할로 접근한다면 그닥 위험하진 않다. 물론 이 부담은 분명 있지만 위험하진 않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다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건 변동성이 너무 작은 종목이다. 이 부분이죠. 과연 이 종목으로 추세적으로 크게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는 던져봐야 되는 그런 종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뭐 분할 매수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부분 생각해 본다면 일단 요 30만 원 라인을 회복해 주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돼서 요렇게 하면서, 물론 이 위치가 좀 고가권의 위치이기 때문에 역헤드앤 숄더의 그런 패턴에 대한 이걸 이러한 패턴을 역헤드앤 숄더라고 해서 주가 만약에 하락 가운데 이런 패턴이 나온다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는 그런 주식에 대한 그런 패턴이 있는데, 지금 그러한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 위치가 이 바닥권이 아니라 이미 이만큼 올라온 다음에 나오는 거라 신뢰도는 다소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특히 어제 오늘 좀 기관이 매수한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고, 이 30만 원 라인을 한번 뚫어주고 지지해 주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물론 매수할 입장이라에 한정해서겠죠. 물론 관심을 갖고 그렇게 보고 지지를 해준다면 지지를 해주는 게 보여지고 턴해주는 게 보인다면 그때 또 매매 동향도 한번 체크해 보면서 1차적으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럼 손절은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 요 라인에서 그냥 끊을 수도 있겠고, 만약에 추가로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더 해서 조금 더 해서 반등의 수익을 챙기는 그러한 전략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올려드린 뭐 카카오 관련 영상에서도 분명히 얘기가 있지만 분할 매수 관련해서 이게 그동안 올라온 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움직이는 건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할 매수의 폭을 조금 크게 가져가셔야지 안전하게 좀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네, 여기 저점이 깨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깨졌을 때 분할 매수를 한다면 깨지고 내려왔을 때 여기서 1차 매수하고 여기서 1차 매수했고 30만원 근처에서
여기 깨졌을 때 어디서 매수하냐? 기본적으로 여기 캔들이 밀집되어 있는 최소한 요 구간 되지, 아니면 요 중간 27만 5천원과 25만원 중간 정도에서 분할 매수를 해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드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요 캔들 거래량 많이 터진, 그리고 약간 큰 캔들, 요것도 한 가지 기준점으로 잡아서 여기 종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서 이러한 가격들을 분할 매수의 포인트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물론 여기서 30만 찍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 더 좋아요. 좋고, 월봉상으로도 지금 음봉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내일 거래일 하나밖에 없으니까 10월 달에 여기 이렇게 양봉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본다면 이 떨어지는 하락 구간에서의 반등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조금 좋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떨어지는 여기서 하고 여기서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분할 매수하고, 이 폭이 상당히 큽니다.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이게 한 거진 10% 정도 되는 선인데, 그 정도의 분할 매수 폭은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오히려 지금 당장 뭐 매수하자마자 10% 빠지는데 좀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길게 봤을 때 접근했을 때 어중간하게 분할 매수해서 더 크게 큰 손실 마이너스를 받는 것보다, 평가 손실을 받는 것보다 처음부터 폭을 크게 잡아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 매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시 하나 들어본다면 완전 좀 다른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JYP 엔터 뭐죠? JYP 과거에 여기 보면은 이런 데죠. 여기 18년도에 쭉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툭 떨어집니다. 뭐 여기는 그냥 장대 음봉으로 밀었어요. 밀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샀다고 칩시다. 일단 여기서 사고, 만약에 내가 한 2만원 기준으로 분할 매수 하겠다 했을 때 여기 일단 사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약간 좀 많이 매수됐을 것 같네요. 여기 이렇게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평균 단가까지는 땡겨져 올라왔을 거고, 추가적으로 뭐 여기 급락 지난 다음에 뭐 이런 데서 샀더라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했다면 결국엔 이러한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거고,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은 물론 이게 분할 매수가 이게 계속적으로 들어간다고 자금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일정한, 그러니까 종목당 일정한 퍼센테이지를 정해놓고 좀 큰 폭으로 툭툭툭 분할 매수를 한다면 장기적으로 기본적으로 본전에는 나올 수 있는 안전한 방어적인 방법이 된다는 거죠. 최소한 본전에 나올 수 있고 추가적인 수익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려면 뭐 조금 이런 뭐 추세를 이렇게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너무 이렇게 상승 가격이 크게 올라갔다 갔을 때는 조심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고, 그렇게 보면 되겠고, 다시 네이버로 넘어가서 아무래도 일단 JYP 같은 경우는 보시면 코스닥 종목이죠.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아무리 뭐 얘도 대형주긴 하지만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었던 부분이었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코스피의 시총 3위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 같은 경우 JYP는 한번 이렇게 푹 떨어진 게 있어서 분할 매수했다면 굉장히 많이 잡았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안 봐도 무난하게 잡아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이러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폭을 넓게 잡아서 분할 매수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뭐 더 가장 좋은 거는 이거를 여기 보시면 요 종가를 다 넘긴 다음에 새로운 종가가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여기 눌림에서 공략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전하다고도 저는 봅니다. 주가야 더 올라와 있지만 분할로 잡아 들어가는 거는 분명 시간과 자금 관리와의 싸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분명 장단점이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고, 내용들 제가 이야기해드린 내용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 부분과 이렇게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 입장하실 수 있고, 장중에 여러가지 시황 이야기 저랑 또 연구원님께서 해드리는 부분이 있고, 또 입장하시면 뭐 공개 추천주 진행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시면 네이버 요거 진행은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 그러니까 요 영상으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하시면 꼭 채팅방 상단에 공지글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이게 그 오픈 채팅방이다 보니까 입장 전 글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하시고 대기하시면 이제 장 시작하면 이야기들 나누는 거 있으니까 그런 거고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